찌라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줌마들처럼 그거를 저희한테 주시는데 그게 제가 20년을 살아도 집을 못 산다고요. 살짝 리스크가 있어도 어쨌든 정부에서 지역주택조합법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뭔가 안전장치는 있으려니 그 법이. 투자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왔는데 시공사로 선정까지 해줬는데 4일 있다가 시공 못한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고. 저는 지금 한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왔는데요.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조합을 만들고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제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조합 승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집 한 칸을 장만해보려다 낭패를 본 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20년 동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던 국정옥 씨. 해운대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조합원에 가입했습니다. 조합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 분양 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한 상태였기에 사업 추진에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일반 분양은 부산에 지금 1,000만 원대입니다. 그쵸? 근데 내가 3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기자님 같으면 어떤 사업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도 100% 그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십니까? 뭔가 안전장치는 있으려니 그 법이. 반 이상이나 모였는데 이게 설마 인가가? 그렇죠. 설마.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건설 예정 아파트가 건물 층수 제한을 넘겼고 조합 승인에 필요한 토지 소유주 동의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합 승인을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해당 조합이 아파트 설립을 추진하려고 조합원을 모집하던 같은 땅에 또 다른 조합추진위원회가 홍보관을 건설하고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 겁니다. 조합원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신 분들이 말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기를 당하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찌라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아줌마들처럼 그거를 저희한테 주시는데 그게 거예요. 똑같은 부지에 2개의 아파트 홍보관이 지어진 상황. 지자체는 업체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데다 홍보관은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설 건축물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만 맞춰오면은 그 신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조합 전 단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분양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확정됐으니 안심하라는 쪽과 이 조합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으니 조심하라는 쪽이 동시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모두 6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주택 건설 예정지의 소유권을 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주였던 사찰과 해당 토지를 공매받았다고 주장하는 개발사업 업체 측이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 소유권 확보를 자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업자는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재단 토지로서 재단 토지에 수십 년간 주민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 40년 이상을 지금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 업체 측은 주택조합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래는 재개발 사업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중에 공매에 나온 것을 받은 회사일 뿐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조합 인가부터 사업 추진까지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소유권 분쟁을 벌이는 해당 업체의 주장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바로 해결 방안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민이 이 땅을 돈을 마련해서 이 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현장에서 왜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걸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시행 절차입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해야 하고 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 인가를 받는데 실패하면 조합원들은 계약금과 조합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낸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법에는 주택조합에 관해서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고 또 사업시행 대행사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추진위원회도 존재하고 사업시행 대행사가 대부분의 일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책이 미비된 게 현실입니다. 설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수환 씨는 지난해 8월 김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3천여만 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시중 분양가보다 평당 1,200만 원가량 싸게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작될 예정이었던 공사는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공사를 미루면서 기약 없이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왔는데 그 대기업 그 건설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갑질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시공사로 선정까지 해줬는데 4일 있다가 시공 못한다. 여태까지 제대로 된 설명,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없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가진 도시개발조합과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업 구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운영에 불합리한 성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지난해 1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별다른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던 조합 측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계약할 때 마찬가지지만 사용 승낙 받았다. 이 땅을 우리가 구입을 할 것이다. 이러니까 믿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런 변수가 생겼어. 지난 7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은 모두 120여 개. 전국에 아파트 5만 8천 채를 건설하는 규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이용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사업 연기나 실패로 인한 피해 구제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승학 씨 가족도 지난해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포함해서 합계가 1억 7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1억 7천여만 원이었던 예상자금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공사 비용이 더 든다며 조합 측이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막 짜증나는 거죠. 이 시간엔 추가 분담금은 모두 3천여만 원. 결국 이 씨는 2억 1천여만 원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진짜
마음 편하게 그냥 일반 아파트 청약했으면 마음 편하게 있다가 입주했는데 진짜 이건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고생대로 다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짓도록 유도하는 주택조합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장치를 두고 있을 뿐이고요. 네네. 여기에 공법인 주택법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한다라는 거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될 위험 요인을 그만큼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보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을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조합원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자의 사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을 경우에만 조합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망가지게 되면은 손실을 보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관할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등록을 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통로로 이용했던 지역주택조합. 법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은 늘고 있습니다.